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1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처럼 지금 검찰 조사 한 12시간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좀 고령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좀 지쳐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지금 피의자 신분이긴 합니다만 또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심야 조사라고 하는 것이 네. 보통 10시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경우, 밤 10시가 지나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피의자의 그 동의를 받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명박 대통령이 연령이 그 76세인 거 보면 네네. 상당히 그 고령이고 또 그 기침을 하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작 전부터 기침을 좀 많이 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양해도 구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 당사자 스스로도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것은 원치 않겠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다소 아무래도 그 10시간 이상 지금 지났다고 한다면 뭐 체력적으로 조금 뭐 힘든 면이 있지만 아마 동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점심도 네. 설렁탕으로 잘 하신 것 같고 예. 뭐 저녁은 뭐 곰탕을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등으로 봐서는 네. 상당 부분 그 임의적인 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 영상 녹화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회유하거나 종용하거나 네네. 이와 같은 그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장된 그 상태에서 또 필요할 때는 휴식도 이제 가능하게 네. 1002호실에 뭐 침대라든가 그 소파 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곳에서 뭐 휴식을 간간히 취할 수도 있는 뭐 이런 그 상태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네, 손 변호사님도 지금쯤의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상당 시간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크게 두 가지 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스와 뇌물인데요. 네네. 다스 관련된 부분을 먼저 조사를 했고 대략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또 그 후에 식사 시간도 고려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뇌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상당 시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에도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만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정 작업 등 또 예. 확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청사를 나오는 시간은 거의 아침에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도 뭐 물론 영상 녹화를 합니다만 조서 작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도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오전에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도 어떤 배경이 좀 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오면서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측근들과 또 변호인들과 함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수사에 대응함에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융통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사실상 구체적으로 혐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어제였죠. 어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 보자면은 여전히 모른다, 아니다, 나와 관련이 없다. 라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사실상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네. 역시나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끝까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또 이러한 입장을 고수함이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좀 불이익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지에 네. 대한 부분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면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또 이번 일로 역사에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것은 예. 정치 보복의 일환이다 이런 표현을 안 했지만 애둘러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참담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직후에 지금 위중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안보적으로 상당히 다변적이고 민생 경제도 어렵다. 근데 결국 그 얘기는 이와 같은 그 와중에 나를 표적으로 하는 이 수사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런 간접적인 해석도 가능하고요. 예. 더군다나 마지막에 멘트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대통령이 조사받는 상황이 마지막이었으면 이제 바란다. 네네. 결국 이제 이 얘기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역사적 질국 속에서 정치 보복적 그 모습이 또 반복 발생되는 것은 아니냐. 이와 같은 네. 이제 메시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근거 자체는 우리가 그 두세 달 전에 중동에 그 출국하기 전에 기자 앞에서 공항 앞에서 말이죠. 가만히 지켜봤더니 나를 표적으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도 있었고 예. 또 그 측근 그 김백준 그 기획관 등이 이제 구속된 그 직후에도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과 관련된 나를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등과 관련돼서 오늘의 그 메시지도 직접적인 자극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그 부인하고 네. 하나의 그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사실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앞서 손병석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기록 검토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면서 아침 7시쯤 거의 돼서야 귀가를 했거든요.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글쎄 언제쯤 조사를 마칠 것으로 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혐의 자체가 그 17개입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도 18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자체, 질의응답하는 시간 자체는 거의 그 비슷할 것이다. 다만 저는 조금 일찍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이유 자체가 이번에는 그 영상 녹화도 그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서에 관한 것을 박근혜 대통령만큼 그야말로 질의응답을 아주 꼼꼼히 그 살펴보진 않을 것이다. 네네. 그러면 그 시간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줄여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인 경우에는 약 7시간 이상을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하는 데 그렇죠. 시간을 예.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신문 조서를 가름할 수 있는 영상 녹화 그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한 반 정도라고 한다면 네. 적어도 지난번에 한 7시에 바깥으로 나온 것보다는 좀 이른 시간에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법리 논쟁을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물론 큰 틀은 하지만 예. 모르쇠 전략으로 모든 것을 이제 모른다라고 이제 하는 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예.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네. 그냥 그 자체를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 담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본다면 뭐 시간 자체가 조금 전략 때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네네. 이렇게 모르쇠 전략을 이어가게 되면은 글쎄요, 뭐 대질 신문이라던가 뭐 또 다른 방법이 혹시 사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물론 이론상 가능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만 해도 사실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대질 조사가 오늘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계속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뭐 준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답을 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특별히 오늘 대질 조사를 진행할 것에 대해서 뭐 검찰도 특별한 준비를 하거나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만 거의 네. 없습니다만 만약 검찰이 그런 대질 조사를 하자라고 하더라도 예. 뭐 피의자가 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그런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이 조사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자인 또는 인정 등을 유도하거나 또는 그 얻기 위한 조사라기보다는 그동안 다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에 대한 그 반응, 그에 대한 설명 또는 해명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또한 네.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답을 얻고 조서 정리하는 작업으로 진행돼도 아침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렇게 혐의 부인이 계속이 된다면 오히려 증거인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부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네. 하나의 그 반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번 그 사안 자체는 그 17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고리가 이제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네.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스에 관한 것이죠. 다스의 그 소유를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근거가 돼서 결국은 직권남용 혐의도 이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인정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전부 부인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금 일부 아마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그 거리는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매 위반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 공소시효가 그 7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정치자금법이 아니고 사전수뢰죄 또 혐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정치자금법으로 생각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예, 검찰이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2007년에 받았던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그 뭐 22억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은 네. 또 뇌물의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뇌물 자체는 공소시효 자체가 예, 대통령 재직 시에는 결국 정지가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거는 예, 충분히 의율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 연결돼서 다 인정하는 이어지기 꼴이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부 부인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전에 그 질문하셨는데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없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볼 때는 100억대 뇌물을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 사유가 있다, 필요하다. 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제 법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범죄를 범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그 사람이 다른 일반인이 100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본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구속의 사유가 뭐 이제 주거가 부정한 경우요. 그리고 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는 경우, 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인데요. 특히나 뭐 주거가 없거나 뭐 도주할 염려는 뭐 이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영포 빌딩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런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예.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문서가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증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역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고 거기에 더해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동안 여러 차례 범죄 사실의 소명이라는 용어로 이제 접하셨을 텐데요. 예. 증거가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소명이 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형사소송 70조 2항인데요.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게 있는데요. 바로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100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그런 혐의 사실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네. 과연 언제 할 것이냐가 남아있는 그런 관건이 아닐까. 네.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 형평성에 관한 문제죠. 그 김백준 그 기획관 자체가 이미 그 구속이 되었습니다. 특활비 그 4억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그런데 구속영장에는 종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범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110억을 수수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 안 하게 되면 이건 법 집행에 아주 불공정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그 이병모 집사 이병모 재산 관리인 자체도 역시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상당 부분 많이 구속이 되었는데 결국은 실제로 모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갖고 있고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하는 정범 자체를 불구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지금 그 구속의 사유 못지않게 이 형평성도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백준 전 기획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그 김백준 전 기획관의 어떤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다. 이런 발언들이 글쎄요 이번 조사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재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국민에게 방송하면서 살겠다, 진실을 밝히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의 입장에서는 특활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시인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4억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뇌물 형의가 자동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얘기가 없고 예를 들면 측근들이 부하 직원이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실무진에서 처리한 것이지 네. 나에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라든가 또는 그 특활비가 국정원에서 이렇게 빼돌린 특활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청와대에
정식적으로 할당된 난 그 특활비인 줄 알았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사실은 다투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측근 중에 측근이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죠.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정원에 다른 곳도 아닌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넸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 건넨 사람, 받은 사람이 바로 또 김백준 전 기획관입니다. 또 김백준 전 기획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 측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했는데요.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라고 물론 주장을 계속 한다 하더라도 네.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몰랐다는 점을 이제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정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측근들의 발언 때문에 지금 이게 MB 측근과 MB의 대결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지금 이렇게 좀 등을 돌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걸까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MB 측근이 결국 이제 부하 직원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뇌물죄라든가 이런 그 액수 자체가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지금 억 단위이다 보니까 네네.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즉 그 당사자가 내가 안고 가겠다, 내가 대신 처벌을 받겠다라고 만약에 결심을 한다고 하면 예. 이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아주 그 중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혼자 안고 가기는 너무 이제 압박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든가 아주 그 강한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든가 마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처럼 예. 그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해가 있으면 모였다가 이해가 없으면 이제 흩어지는 이합 집산하는 뭐 이런 식의 그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그 목전에 있는 그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하는 데는 너무나 그 중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상당 부분의 그 문건 자체가 영포 빌딩 그 지하 창고에서 현재 그 발견이 된 것 같고요. 예. 또 그 측근 중에 하나인 이병모 씨가 갖고 있던 외장 하드 그 디스크에 아주 그 구체적인 그 문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 제시하고 났을 때 이것을 부인하는 데는 상당 부분 이제 그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합리적인 것이 인정을 하는 것이 이제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 이 검찰이 어떤 좀 비장의 카드로 꺼낼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회심의 카드가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그런 증거들 전부 다가 회심의 카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아니다, 모른다, 관련 없다, 실무자선에서 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네네. 과연 그러한 존재하는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그 존재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과연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사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배우자인 김유롱 여사에게 금전을 건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오늘도 특종 보도도 나왔는데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도 사실은 그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이익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그런 그 증거들에 더해서 혹시라도 이상득 의원이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뭔가 더 이제 이명박 네. 전 대통령에게 불이익하고 좀 더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만약 그런 관측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책임을 추궁할 텐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징 말씀하신 대로 측근들뿐만 아니라 가족 일가들까지 상당히 좀 여러 명의 인물들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네.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가족 전체가 사실은 구속이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잠깐 얘기했던 그 김윤호 그 여사가 상당 부분의 3억 5천에 해당되는 것을 받았다라고 사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결정을 하고 나서 아마 비공개로 소환해서 뭐 조사할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상주 큰 사위 역시 이 뇌물 수수 공여의 공범으로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큰 형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현재 아들 역시 예. 여러 가지 횡령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금 다 범죄 피의자의 그 입장에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굳은 일 자체는 가족들이 다 한 뭐 이와 같은 그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그 유례를 찾아보지 없을 정도의 가족 전체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들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검찰의 구형 최대 몇 년까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 지금 단계에는 검찰이 그 피의자 조사를 하는 중이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중이고 예. 또 이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이제 기소를 할 텐데요. 예. 기소를 해서 재판을 또 최대한 또 마무리를 해야 또 그 구형 단계이기 때문에 예, 예. 아직도 선뿌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형량에 대한 예측보다도 지금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에 대한 법정형을 좀 확인해 보면은 예.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뇌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 뇌물이 아니고요. 이제 그 뇌물의 어떤 그 술의 액에 따라서 이제 가중처벌됩니다. 액수가 많을수록 가중처벌 받는 거죠. 이게 그 특정 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제 그 특가법에 뇌물은 가중처벌 받도록 돼 있는데 술액이 1억 원 이상만 돼도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의 입장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술의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을 수 있겠고요. 또 이 뇌물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범죄 혐의도 현재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증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